김정아 작가의 개인전 어딘가에 있을 마음이 부산 남부민동 갤러리 공안이 상상에서 2025년 6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 펼쳐집니다. 저는 김정아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이제 전체적으로 그냥 창작을 하는 사람이다, 만드는 사람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르의 구분 없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여기 보시면은 보통 전시장에 가면 캡션이 많이 붙어 있잖아요. 아, 이 작품을 보고, 이 작품의 제목은 뭐네. 그렇군.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없었으면 해서 캡션을 안 달았어요. 저는 사실 이미지 작업을 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 이미지를 보았을 때 한눈에 나한테 뭔가 마음의 정서에 와닿는 게 없으면 그건 어쨌든 그 사람한테 닿는 게 실패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철저하게 이번에는 그렇게 다가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예 이제 글씨를 빼고 그 대신 이 전체의 여정을 안내하는 편지를 따로 써서 그냥 전반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구성을 했고, 이제 편지를 읽어보고 그림을 보셨을 때 대충 이제 눈치를 채셨을 텐데, 이 작업은 저의 사실 인생의 여정이랑도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 전시에 딱 오셨을 때 이제 가장 궁금하신 점이 저는 그거일 것 같아요. 왜 고양이지? 왜? 그리고 요즘에는 특히나 고양이는 어디 가도 없는 데가 없잖아요. 근데 왜 이 사람은 고양이를 이렇게 고양이만 그렸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하실 텐데, 저한테는 그 지점이 그러면 왜 그림인가? 왜 그림으로 표현했는가? 그리고 왜 이렇게 창작을 하느냐? 이런 부분이랑 다 연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그 30대 초반에 사실 되게 왜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엄청나게라고 했지만 아주 극심하게 힘들었고, 그 시절에 이제 제가 처음 시작했던 게 그림 그리기였거든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림을 그리게 됐어요. 그래서 그 시절을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이제 그림을 그리고 글로 넘어가던 시점쯤에 장마였거든요. 그때가 5월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밖에 사람을 거의 만나지 않던 시기여서 고양이한테 간식 주고 밥 주러만 밖에 나가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돌보던 고양이가 새끼를 낳은 거예요, 길에서. 근데 이제 첫 그 자식들이다 보니까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이미 이제 하루 정도가 지났는데 이제 한 마리, 두 마리씩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아이들을 장마철이라서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제가 이제 젖을 먹여서 엄마 대신 키우면서 이제 고양이랑 같이 가족이 됐고, 그때부터 이제 고양이를 그리고 마음속으로도 계속 그리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정이 지금 이렇게 쭉 이제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봤던 게, 그때 한참 책을 많이 읽었었는데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때 이제 니체의 철학에 한참 빠져 있어가지고, 니체 철학에 빠져 있던 차에 그 고양이가 오는 바람에 고양이 이름이 니체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고양이 사진이 있는데, 제가 평생 니체라고 부를 거라고 생각하고 지은 건 아니고 잠시 불렀다가 보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맡게 되면서 니체 씨라고 불러요. 그래서 약간 존칭을 써서 니체 씨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지금 그 하얀 고양이랑 이렇게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림 속에 보면 하얀 고양이로 거의 가득 차 있는 이제 그런 광경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편지를 제가 이렇게 이제 썼는데요. 그 그림에 대한 사실 직접적인 설명이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재료로 썼고 왜 그렇게 썼고 어떤 사이즈를 구상해서 했는지. 근데 그것보다는 저는 그림에 담긴 어떤 그런 느낌, 정서, 그런 게 더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제 처음으로 그림을 보고 그 그림과 나밖에 이 세상에 없다고 느꼈던 그림이 샤갈의 그림이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제가 그 그림을 보러 간 게 아니었거든요. 그 미술관에. 저는 그 미술관에 고흐의 그림을 보러 간 거였어요, 사실. 근데 고흐의 그림을 그냥 봤을 때 이렇게 하고 지나갔는데, 제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샤갈의 그림이 진짜 저를 부르는 것 같았고, 딱 돌아봤을 때는 봤던 그 순간이 진짜 이미지처럼 아직까지도 이렇게 싹 아무도 없어지고 우리 둘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림과 나, 그 모습만 딱 남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 나도 언젠가는 이렇게 사람을 사로잡는 그림을 정말 그리고 싶다는 생각을 그때 딱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위로가 되는 그림,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자 노력했고, 사실 이전까지는 그래서 디지털 매체를 제가 사용했었거든요. 그래서 프린팅된 작업들을 걸었었는데, 이번 작업들은 다 이제 수작업으로 했고, 재료들도 제가 막 집에서 엄청 재밌게 실험하면서 즐겁게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예술가는 그림만 그리지 않잖아요. 그 생업도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일들도 있는데, 여기 있는 그림들은 제가 시간이 남아서 그린 그림들이 아니라 보통 9시, 10시에 일과가 마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새벽까지 그렸던 그림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시간을 아껴가지고 내가 정말 작업자로서 살아남아야겠다는 그런 강한 정신과, 하지만 작업을 하고 나면 진짜 너무 상쾌하고 행복했던 그런 이제 긍정적인 기운들이 많은 그림들이라서 꼭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이제 구성을 했고, 그리고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출판사를 하고 있어요. 그 이름이 이제 고양이 함수라는 이름인데, 왜 함수지? 라고 이제 한 번씩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이공계 출신이거든요. 생물학과를 졸업했고 이제 고양이 플러스 뭐 했을 때 지금까지 아무도 안 썼고 앞으로도 안 쓸 게 뭐가 있을까? 이 조합을 생각했을 때 함수는 아무도 안 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좋다. 고양이 함수, 내가 세계관을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고양이 함수를 만들었고, 책을 만들고 있는데요. 저는 책을 만드는 과정이 사실 예술하는 과정이랑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해서 책 만드는 과정을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책을 만들 때 일단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그 안에 들어갈 컨텐츠들을 만들고, 그걸 어떤 종이를 쓸지 그 종이부터 한 장 한 장 느낌을 만져보고 고르고, 또 제보는 뭐 스테이플러로 찍을지 아니면 풀로 붙일지 실로 엮을지 그런 것까지 하나 세세하게 정하는 그 과정이 저는 예술가들이 하는 과정이랑 거의 맞닿아 있다고 생각해서 진짜 사랑하는 일인데, 그래서 이 그림들이 이제 만약에 좋은 사람을 만나서 팔리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저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남기고 싶었어요. 저도 하나를 가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이렇게 해가지고 완성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 아래에 있는 책은 제가 이전에 냈던 책들이고요. 소설이랑 에세이고, 이번에 만든 책은 드디어 이제 그림으로 엮어진 그림책이에요. 그래서 보면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만들었다가 이렇게 길게 만들었다가 이제 주변에 보여주니까 그림이 끊기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전체적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피드백이 많아서 이제 조금 더 크게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가 저 이제 하드커버에 양장제본으로 저렇게 이제 딱딱한 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하드커버 양장제본 책은 아주 전통적인 방식이거든요. 우리가 최초의 책을 만들었을 때 저런 형식으로 만들었어요. 저게 이제 보관하기에도 용이하고 어쨌든 물리적으로 단단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제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만큼 아껴줄 그런 독자들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저렇게 이제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책도 소개해드리고 이제 그림도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혹시 이렇게 세부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뭐든지 물어봐 주시면 제가 뭐 재료라든지 작업 방식이라든지 이런 건 충분히 설명을 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편하게 혹시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둘러보시고, 그리고 오늘 와주셔서 또 너무 감사하고, 첫 전시를 저한테 또 열게 해주셔서 밖에 계시지만 또 홍안의 상상 두 선생님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